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지훈, 올해 35살이 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아내 이세진과 3살 딸 서연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우리 가족은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지훈 씨, 오늘도 저녁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출근길, 세진이가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회식과 야근 때문에 세진이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사 업무가 바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네, 알겠어. 연희 저녁은 내가 챙길게. 간단하게 답장을 보내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내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건 아마도 어젯밤 있었던 일 때문일 겁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세진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화장대 앞에 앉았죠.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은하면서도 낯선 향기였어요. 세진이는 항상 같은 향수만 사용했는데 갑자기 취향이 바뀌었다는 건 이상했죠. 새 향수 샀어? 무심코 던진 질문에 세진이의 손이 잠시 멈칫하는 것을 거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 회사 동료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어때요? 향이 좋죠? 그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눈은 거울 속 제 눈과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때 첫 번째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곧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넘어갔죠. 다음 날 아침 세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침대 시트를 정리하다 발견했습니다. 시트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세진이는 보통 주말에만 침구를 교체했는데 평일에 바꾼 건 처음이었죠. 침대 시트 새로 바꿨네. 어제 우유를 엎질렀어요. 얼룩이 졌길래. 세진이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전날 밤 침대에서 어떤 얼룩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5년 차, 우리는 서로를 깊이 신뢰했으니까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세진이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과장님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늦은 밤이었기에 업무 관련 연락일 리가 없었죠. 세진이는 화장실에 있었고 저는 순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 업무적인 내용이 아니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식 후 보내는 인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세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세진이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딸 연희를 재우고 나서도 말수가 적었죠. 저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해 보여. 무심코 던진 말에 세진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바빠요. 곧 끝날 거예요.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세진이가 잠든 후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의 행동이 변한 게 정말 회사 일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세진이도 곧 일어나 연희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할 테니까요. 하지만 거실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진이의 가방과 외투가 사라져 있었어요. 서둘러 침실로 돌아가 보니 세진이는 침대에 없었습니다. 세진아? 세진아? 집안 곳곳을 찾아봤지만 세진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의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두고 어디를 간 걸까?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세진이가 사라진 첫날, 저는 정신없이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휴대폰도 두고 갔기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회사에 전화해보니 무단결근 상태라고 했어요. 친한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세진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경찰서에 가봐야겠다. 휴가를 내고 딸 연희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는데 담당 경찰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부부싸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아내분이 잠시 친정에 가 계신 것 아닐까요? 경찰의 말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아니요,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두고 갔고 회사에도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어렵게 실종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니 세진이의 여권과 지갑이 사라져 있었어요. 옷장을 확인하니 몇 벌의 옷도 없어졌고요. 이건 명백히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이는 왜 갑자기 가출을 한 걸까요? 그날 밤 연희를 재우고 나서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세진이가 없는 집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죠. 소파에 앉아 우리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분명 행복했어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런데 세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놓친 게 있었던 걸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세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성인 가출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던 넷째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진이?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으로 문을 열었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진이의 지갑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위해서예요. 단 한 줄의 메시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지, 왜 사라진 것인지.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어요. 지갑 안에는 세진이의 신분증과 카드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금만 빠져 있었죠. 경찰에 지갑과 편지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큰 진전은 없었어요. 자발적 가출로 보입니다. 좀 더 기다려보세요. 라는 말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먼저 세진이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에게 물어봤지만 대부분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지만 세진 씨 최근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최 과장 때문에. 최 과장이요? 누구죠? 최강민 과장님이요. 세진 씨의 직속 상사예요. 그 이름을 들으니 문득 세진이의 휴대폰에서 봤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과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이 보낸 그 메시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최 과장이랑 세진이 사이에 뭐가 있었나요? 여직원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최 과장님이 세진 씨를 자주 늦게까지 남게 했어요. 둘만 있을 때가 많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최강민, 세진이의 상사. 혹시 그가 세진이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세진이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니 메시지를 볼 수는 없었지만 통화 기록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최근 몇 달간 과장님과의 통화가 부쩍 늘어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 통화가 많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실종신고 접수증을 보여주자 마지못해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세진이는 그날 새벽 4시경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리고 게이트 앞에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죠. 택시 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에 전달했지만 택시기사는 그저 그녀를 터미널에 내려줬다고만 증언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집에 돌아와 세진이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병원 진단서와 처방약을 발견했어요. 세진이가 최근 몇 달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저도 모르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감당하려 했을까? 다음 날 세진이가 다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며 많은 말을 해주지 않았지만 세진이가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알려줬어요. 세진 씨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가족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이 컸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진이가 왜 가족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동안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시내에서 걷고 있을 때였어요. 길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세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 남자는 바로 세진이의 회사 동료가 말했던 최강민이었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대화하며 걷다가 모텔 앞에 멈춰 섰어요. 최강민이 세진이의 팔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모텔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다니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죠. 휴대폰을 꺼내 그들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어요. 그리고 모텔 맞은편 카페에 앉아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세진이가 먼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보였어요. 몇 분 후 최강민도 나왔고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진이의 걸음걸이에는 힘이 없어 보였고 모든 것이 이상해 보였어요. 모텔 장면을 목격한 후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세진이와 최강민은 불륜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세진이의 표정과 행동은 불륜을 즐기는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다음 날 저는 세진이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다 그녀의 다른 동료인 여직원을 만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였죠. 실례지만 세진이와 최강민 과장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더 알 수 있을까요? 어제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여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텔이요? 그것도 최 과장 짓이네요. 세진 언니는 절대 자발적으로 그럴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최 과장은 여직원들에게 돈을 빌려간 다음 갚지 않고 협박하는 수법을 써요. 처음엔 작은 액수를 빌려달라고 하다가 점점 액수가 커지죠. 그리고 돈을 갚지 않고 대신 성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 말에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최강민이 세진이를 협박하고 있었던 걸까요? 세진이도 그런 일을 당했나요? 네. 세진 언니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최 과장이 내 남편에게 우리가 불륜 관계라고 거짓말하겠다고 협박했대요. 세진 언니는 당신이 오해할까봐, 가정이 깨질까봐 정말 두려워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낯선 향수, 시트 교체, 늦은 귀가, 그리고 갑작스러운 가출까지. 세진이는 최강민의 피해자였고 자신이 당한 일을 제게 말하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세진 언니가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USB에 최 과장의 모든 비리를 담아뒀다고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포함해서요. 그 USB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마 세진 언니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언니가 말하길 이걸로 최 과장을 끝장내겠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세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했어요. 먼저 세진이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우리 딸 연희의 생일이었죠. 그 번호를 입력하자 폰이 열렸습니다. 메시지함에서 최강민과의 대화를 확인했어요. 처음엔 업무적인 내용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요구로 변해갔습니다. 세진이가 최강민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는 그 돈을 갚지 않으며 오히려 세진이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지난번에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예요? 참아. 곧 갚을게.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요. 제발 갚아주세요. 그 정도 돈 가지고 그래. 내가 더 필요하면 빌려줄게. 그리고 더 충격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내 남편한테 우리 사이 얘기하기 싫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강민은 세진이를 금전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진이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혼자 참아왔습니다. 세진이가 최강민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그녀를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세진이가 가출하기 전날 밤 그녀의 고향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세진이의 이모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세진이의 주소록에서 이모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님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세진이가 며칠 전에 다녀갔어.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 양평 쪽 펜션에 머물고 있다고 했어. 혹시 어느 펜션인지 아세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하지만 세진이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했어. 세진이의 휴대폰에서 친구들 연락처를 살펴봤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녀의 친구 중 양평에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바로 연락해 세진이가 그곳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세진이 언니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내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친구의 설득으로 세진이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 씨, 미안해요. 모든 일이 내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 알았어. 최강민 과장이 널 협박했다는 것도, 내가 그 모든 걸 혼자 견뎌왔다는 것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세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얹힌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준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USB, 증거가 다 담겨 있어요. 알아. 이제 함께 맞서자.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 그날로 양평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진이를 만났을 때 그녀는 여위고 지쳐 있었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보였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USB를 받았어요. 여기에 최 과장의 모든 악행이 담겨 있어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증거, 협박 메시지,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USB를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최강민은 세진이뿐만 아니라 여러 여직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금전적, 성적 착취를 해왔더군요. 그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자. 그리고 회사에도 알려야 해. 세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우리는 피해자야. 부끄러워할 것 없어. 이제 함께 싸우자. 그렇게 우리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시에 법률 상담을 받아
최강민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했어요. 세진이의 회사에도 이 사실을 알렸죠. 처음에는 회사 측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USB의 증거를 보여주자 즉시 최강민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세진이의 용기가 대단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당한 일을 모두 진술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지훈 씨, 정말 당신이 믿어줘서 고마워요. 세진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대화했더라면 세진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요.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어. 미안해. 세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오해할까봐, 우리 가정이 깨질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날 밤 세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엄마를 보자 눈물을 쏟으며 달려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지만 앞으로의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싸우자. 내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세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최강민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오히려 역으로 세진이를 모함하기 시작했죠. 이세진이 먼저 접근해 왔다. 둘이 합의한 관계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진이는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저는 세진이를 위로하며 법적 대응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상간소송도 제기했어요. 세진이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최강민의 악행을 법적으로 완전히 심판받게 하기 위해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최강민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강민은 피해자 이세진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오히려 성적욕으로 협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추행 및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변호사의 주장에 최강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세진과 저는 합의된 관계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접근해 왔고 돈을 빌려준 것도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USB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 돈 언제 갚을 거야? 왜 자꾸 귀찮게 해? 돈 받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아니면 내 남편한테 우리 사이 얘기할까?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사이 아무 일 없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믿을까? 사진 몇 장이면 충분하지.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더 많은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협박 메시지, 금전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최강민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었죠. 또한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USB에는 이에 관한 증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고 내부 조사 결과 최강민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강민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세진이가 증인석에 섰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증언했어요. 최강민이 어떻게 그녀에게 접근했고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리고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를 저는 가족이 걱정돼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오해할까봐 딸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진이의 용기 있는 증언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최강민의 변호사도 더 이상 강한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최강민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성추행, 협박, 그리고 횡령죄까지. 그는 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피고인 최강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세진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긴 싸움이었지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최강민은 구속되어 수감되었고 세진이는 법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어요. 세진이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피해자임이 증명되었지만 동료들의 시선과 소문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새 직장을 찾을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세진이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한편 최강민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명예, 그리고 자유까지. 그의 아내도 이혼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구속수감 중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어요. 특히 세진이는 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부부와 가족 모두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담사의 말대로 우리는 서로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과정이었죠. 몇 개월이 지나자 세진이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을 위한 지원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 세진이에게 치유가 되었어요.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저 역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세진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컸거든요. 제가 더 세심하고 관심 있는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남편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았잖아요. 세진이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연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변화를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우리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면서 그녀도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엄마, 이제 안 아파? 어느 날 연희가 세진이에게 물었을 때 세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응, 이제 많이 나아졌어. 엄마가 힘들 때 연희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세진이는 새 직장을 구했고 저도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연희는 새 유치원에 적응해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세진이와 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예외로 하기로 했어요. 몇 잔의 술이 들어가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지훈 씨, 예전 회사 동료분들과는 연락해요? 새 직장 동료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거의 연락 안 해요. 다 지난 일이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이제는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네,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계기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최강민이란 사람. 아직 감옥에 있어요. 형량이 줄진 않을 겁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세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늦지 않게 와요. 연희가 아빠랑 같이 책 읽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따뜻한 마음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연희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세진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연희를 재우고 세진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와인 한 잔을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끔은 아직도 악몽을 꿔요. 세진이의 말에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충분히 강해. 그때 세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야? 예전 회사 동료예요. 최강민이 가석방 신청을 했대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어요. 걱정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잘 대응할 거고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세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그 동료가 말하길 최강민 신청은 기각됐대요. 앞으로도 감옥에서 나올 일 없을 거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세진이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최강민의 폭로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었어요. 나중에 아이 앞에 엄마로서 떳떳하게 서고 싶어요. 예전에 최강민의 피해자였던 다른 여직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진이의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었어요. 세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응, 아주 잘하고 있어. 우리는 이겨냈어. 세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잘 살아보자.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